옆시.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버즈 프로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갤럭시 사용자 커뮤니티 앱인 갤럭시 멤버스 앱에 하나의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내용인즉슨 갤럭시 버즈 프로를 사용한 후 무심코 귀를 만져보니 웨이도 쪽이 축축해져 있었고, 이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방문 진료를 받아보니 웨이도를 보호하기 위해 진물과 딱지가 앉았다는 겁니다. 이 글을 시작으로 이와 비슷한 양상의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3월에 2건, 4월에 약 10건, 5월에는 무려 200건 가까이 보고되었고, 현재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5월 초부터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안내드렸었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어팁의 소재입니다. 이어팁은 피부에 닿는 소재인 만큼 그 소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번 갤럭시 버즈 프로의 이어팁 소재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한 이용자분은 갤럭시 버즈 프로의 이어팁을 손목에 감아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3일째부터 물집이 잡히더니 일주일째부턴 스포가 터지고 피딱지가 앉았다는 후기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에는 한 가지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실험의 대조군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해당 실험으로 이 이어팁이 문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이어팁을 동시에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 갤럭시 버즈 프로, 그리고 에어팟 프로의 이어팁으로 해당 실험과 유사하게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저의 경우엔 테이프를 떼어낼 당시만 조금 간지러웠고, 이후에 따로 물집이 잡히거나 피딱지가 앉는 등의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실험으로 이어팁의 소재에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지는 걸까요? That's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엔 국가기술표준원이란 기관이 있는데, 실리콘에 해당하는 합성수지 제품 안전기준을 살펴보면 유해물질 안전요건이라는 항목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세한 수치를 분석할 수 있는 기관에 이어팁을 의뢰 제대로 된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만 해당 이어팁의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대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비스 대곡점, 성서점, 서대구점, 남대구점 등등 여러 곳의 센터를 방문하였고, 구체적인 수치가 적힌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제품 출시 전 한 차례 국제검사기관을 통해 유해성 유무를 판단하였고, 추가적인 유해성 검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사에는 약 2에서 3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해당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이런 소재에 대한 언급은 삼성 홈페이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어팁에 사용된 소재와 특정 물질에 민감한 사용자를 위한 안내 등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실리콘에 대한 알러지 반응일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목록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진행하는 알러지 검사 마스트 93종의 검사 종목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실리콘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러지 검사를 받는 경우도 그리 흔한 경우가 아닌데, 그 알러지 검사에서도 일반적인 항원에 해당하지 않는 실리콘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어버드의 구조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갤럭시 버즈 프로는 동축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죠. 이 구조를 통해 높은 해상도와 좋은 음질이랑 쾌거를 얻게 되었지만, 반면에 이어버드가 좀 뚱뚱해진다는 단점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마치 저처럼요. 이 이어버드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비해 안쪽이 유달리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갤럭시 버즈 프로를 착용할 때 이 부분이 귓바퀴 한쪽과 강하게 밀착됩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 땀 등으로 발생한 습기가 이어팁에 의해 1차, 외부 구조에 의해 2차에 걸쳐 제대로 배출되지 않게 되고, 그 때문에 웨이도엠에 노출되기 쉬운 습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이 두꺼운 안쪽 하우징이 미치는 영향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착용 시 발생하는 마찰로 인해 귀의 피부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갤럭시 버즈 프로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죠. 다만 에어팟 프로의 그것처럼 마치 귀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즉 이어드럼 썩 현상이 거의 없는 편인데, 이 때문에 제대로 착용이 된 건가 하는 생각으로 이어버드를 강하게 누르면서 착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착용 습관들로 인해 귀 표피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웨이도염을 유발하는 것이죠. 실제로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에 게재된 피해 사진을 살펴보면 웨이도 끝부분의 표피도 함께 벗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아니, 플라스틱이 손상을 일으키면 얼마나 일으키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웨이도염을 검색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 웨이도염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면봉 사용을 꼬집기도 하는데, 이 면봉에 가해지는 힘만으로도 귀의 상처를 유발할 수 있고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솜조차도 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플라스틱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날씨와 습도입니다. 최근 기상예보를 살펴보면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른 장마라고 할 만큼 비 소식도 잦았습니다. 이 웨이도염이란 질환 자체가 습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해당 부분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겠죠. 다시 정리해보면 이번 갤럭시 버즈 프로의 침물 및 웨이도염 이슈는 이어팁 소재에 의한 알러지 같은 과민성 반응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겠지만, 웨이도 내의 습기를 제거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와 특유의 낮은 노캔 이압감에서 비롯되는 독특한 착용감, 갈수록 더워지는
습한 날씨와 높아지는 습도, 노이즈 캔슬링에 필요한 높은 연산을 처리하며 발생하는 프로세스와 배터리의 발열 등 여러가지 원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발생한 대환장 파티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에 불과한 부분이고 약간 과장된 해석이 포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슈가 불거진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음에도 커널형 이어폰들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문제라며 이어팁 소재엔 문제가 없다는 다소 형식적인 답변보단 조금 더 속 시원하지 않나 싶네요. 그럼 우리는 이 웨이도엠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버즈 프로를 사용한 뒤 이어팁을 물티슈나 알코올을 묻힌 면봉 등으로 잘 닦아줘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주는 겁니다. 삼성에서도 이와 같은 가이드를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죠. 물론 이런 소형 가전 전용으로 나온 UV 살균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마치 LG의 톰프리처럼 말이죠. 다음으론 이어팁을 교체해보는 겁니다. 아니 아까 전엔 이어팁 문제 아니라며 지금 장난하냐 라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포커스를 유해성에 맞추지 말고 다른 쪽에 맞춰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폼팁이라 부르는 친구들은 해면 구조로 되어 있는 스펀지와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습기를 흡수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흔히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라 부르는 차음성과 이압감 또한 일정량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하진 않지만 예방책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계신과 동시에 바꿔도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단 이 폼팁은 세균이 번식하기에도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2에서 3개월 주기로 교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쉬우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가급적 이어버드를 강하게 누르면서 착용하지 않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어버드 안쪽이 꽤나 깊고 둥글게 되어 있는 탓에 웨이도엠이 유발될 수도 있다 말씀드렸죠. 따라서 착용 습관을 바꿔 연약한 귀표피를 자극하지 말자는 겁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럼 이미 웨이도엠이 발병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즉시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안 그래도 염증 때문에 자극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웨이도를 계속 버즈 프로를 사용하여 자극한다면 만성 웨이도엠으로 확장되어 더욱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해당 문제로 버즈 프로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하긴 합니다. 제가 여러 곳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고 많은 횟수의 고객 상담을 통해 환불과 관련된 문의를 해본 결과 현재 환불에 관한 가이드는 명확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즉, 현재 갤럭시 버즈 프로의 환불을 받으신 분들은 공식적인 제품의 결함으로 환불을 받으신 게 아닌 엔지니어의 재량을 통해 서비스 센터 자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슈로 환불을 받으신 IT 유튜버분의 영상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목을 찾아볼 수 있죠. 따라서 버즈 프로를 사용하시다 해당 이슈를 겪으시고 그래서 현재 환불까지 고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우선 겪으신 증상과 관련된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환부사진, 치료비 내역, 버즈 프로의 영수증까지 모두 모아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정말 친절하게 응대해주시며 도와주실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